안녕하세요. 내성공사 두 번째 이야기,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점검은 회로 시험기 또는 벨 시험기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전업을 투입한 동작 시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벨 테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빨간 봉이 있고요. 검은 봉이 있고, 이게 서로 이제 연결이 되었을 때만 소리가 나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연결된 부분에 소리가 나야 되고, 연결되지 않을 부분에 소리가 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 되겠죠. 전원 측 단자되는 동작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전원 색상을 맞추어 10mm 정도 인출하고, 그 말은 뭐냐면 단자대에서 전원 실험할 수 있도록 선을 뽑아 놓고 이 앞부분을 10mm 정도 벗겨서 이제 물릴 수 있도록 해라는 거고, 다음은 전자접촉기, 타이머, 릴레이 등 소켓 등의 방향은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를 참고하여 홈이 어디로? 아래로. 홈이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이 이런 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홈을 아래로 가야지만 올바르게 기구를 꽂을 수가 있어요. 소켓 번호에 유의하여 작업을 합니다. 소켓이 이제 1, 2, 3, 4, 5, 6, 7, 8번이 되었거든요. 그 소켓 번호에 유의해서 하도록 하면 되고,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와 지급된 채점용 기구 및 소켓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면 되겠고요. 자, 8핀 소켓을 사용하는 기구는 뭐 8핀을 사용하는 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타이머, 릴레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구분 없이 그냥 8핀 소켓 하나, 그 하나의 종류만 가지고 적용한다. 과거에는 이제 릴레이 소켓이랑 타이머 소켓 이게 다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간편하게 8핀 소켓은 8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도체의 결선은 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실시를 하고, 보호도체는 접지죠. 접지를 얘기하고, 접지는 입력 전원 단자대에서 제어판 내의 단자대를 거쳐 출력 단자대까지 결선을 하며,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 TV1 같은 경우에 이제 주 전원이 될 거고, 주 전원에 L1, L2, L3, P2가 있는데, 이 P 같은 경우에는 주 전원 케이블 따라서 제어판에 결선이 되고, 그리고 결선된 것들이 이 마지막 출력단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도면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접지는 입력 단자대의 보호도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라 라는 말이죠. 됐고, 기타 외부로 보호도체의 결선이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거는, 이제 시험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동작 실험하는 건 아니니까, 그 모터나 이런 것들 동작 실험은 아니니까 외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자, 기타 공사방법 등은 감독위원이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작업하며, 작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험 시작 전 질의하도록 하고, 시험 진행 중인 질의를 삼가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지정한 것 외에는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행정규칙, 뭐 전기설비 기준, 기술 기준, 그리고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하되 외관이 보기 좋아야 하며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설비를 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일단 미관상 좋아야겠죠. 그리고 안전해야 되겠고. 자, 시험 중 수험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 복장 상태와 안전사항 등이 채점 대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안전화 신고 장갑을 끼고 이제 작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훨씬 중요한 내용이니까 확실히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권은 스스로 작업을 포기한 경우를 얘기하고, 실격, 자기가 작업했지만 이제 채점할 수 없는 또는 합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급 재료 외에 재료를 사용한 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취급이 미숙해서 감독위원들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그리고 기능에 해당 등급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그리고 시험 부정에 해당하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된다니까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5작입니다. 과제를 이제 완성하기 했지만 이제 잘못된 경우겠죠. 시험 시간 내에 제출된 작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5작으로 처리한답니다. 자, 첫 번째가는 제출된 과제가 도면 및 배치도, 시퀀스 회로 등 동작 사항, 부품 방향, 결선 상태 등이 다를 경우, 뭐 램프의 색상이라든지 푸시버튼 스위치의 색상이라든지 색상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회로, 보조회로 배선의 전선 굵기가 다르고 또는 색상이 다른 경우도 이제 5작 처리로 하고요. 제어판 밖으로 인출되는 배선이 제어판 내의 단자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된 경우, 이거는 이제 항상 이제 제어판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직접 연결했다. 그러니까 도면들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계속 이어서 해보면 제어판 내의 배선 상태나 전선간 및 케이블 가공 상태가 불량하여 전기 공급이 불가한 경우 잘못 연결한 게 되겠죠. 제어판 내의 배선 상태나 기구 간격이 불량하여 동작 상태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아까 이제 소켓과 소켓 사이에 거리가 너무 좁아서 기구를 꽂을 수 없을 경우, 접지 결선을 하지 않은 경우, 접지를 안 한 경우와 접지 회로 배선의 전선 굵기, 색상이 다른 경우, 단 이제 전동기로 출력되는 부분을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컨트롤 박스 커버 등이 조립되지 않아 내부가 보이는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박스가 이제 4개의 나사로 이제 조여지게 되는데, 4개의 나사로 뚜껑이 4개로 조여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뭐 1개만 쓴다고 나는 2개만 써가지고 덜렁거리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 안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 해보면은,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서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0mm를 넘는 곳이 3개 있거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00mm가 넘는 게 1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5작 처리를 해서 합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단, 박스, 그리고 단자대, 전선간 등이 도면 치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개별 개수로 판정해서 그러면 늘어나게 되겠죠. 기구와 전선간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간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정상으로 접속하지 않은 경우, 미접속 또는 불필요한 접속이 포함된 경우, 그럼 도면에 있는 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기구, 컨트롤 박스, 팔각 박스, 제어판, 단자대와 전선간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서 쉐드를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굴곡부가 없는 배관에서 기구와 기구 끝단 사이의 치수가 40mm 미만이면 쉐드 1개도 가능하다. 이건 아까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제 5작 처리를 하겠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전원과 부하 측 단자대에서 L1A2A3P의 배치 순서와 UVWP 배치 순서가 상이한 경우, 그러니까 순서대로 왼쪽부터 오른쪽,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하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경우, 그 뭐 리밋 스위치도 다른 경우, 플로트레 스위치 단자도 다른 경우라고 합니다. 자, 한 단자의 전선이 3가닥 접속된 경우, 그렇죠. 제어판 내에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로 수직 배선을 한 경우, 아까 이제 소켓과 소켓 사이를 배선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있었죠. 뭐 설비 기준에 따라서, 설비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자, 마지막으로는 시험 종료 후 완성 작품에 한해서만 작동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완성하지 않으면 동작 시험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실기 도면을 보게 되는데, 배관 및 기구 배치 도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하면서 잠깐 보여줬는데, 일단 우리가 실기 시험을 응시할 때 작업 환경은 1.8m, 그러니까 1800mm, 1800mm인 나무판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작업 안에 이제 작업물 크기가 이 세로와 이제 가로를 다 이제 더해서 이제 나타낸 게, 보니까 대충 매번 다르겠지만 이제 1250mm 그리고 1370mm니까 대략 이제 한 500mm씩 차이 나죠. 50cm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작업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노트 보면은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치수의 기준점은 제어함의 중심으로 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1800, 1800인 이 나무판에 작업을 하는데
그 제어판을 제어판을 놓은 걸 위치로 해서 여기서부터 뭐 400mm 관을 설치하고, 뭐 여기 50mm, 450mm 설치하고 50mm에 500mm에 단자들을 설치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어판을 잘못 설치하게 되면, 잘못된 위치에 설치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좀 팁을 주자면은 1800mm인 이 작업 환경에 보면은 원래 이렇게 이 정도로 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900에 1800인 이 나무를 이제 두 장을 붙이게 되는데, 이 두 장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이제 라인이 있게 되고,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중앙에 배치를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도면 자체가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진 도면이라면은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그 제어판을 설치하면 되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앙에 위치한다면 큰 무리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너무 모르는 단어들이 기호로 써져 있어 모르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제 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어서 설명하면, 자, 첫 번째는 이제 PB0, PB1, PB2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푸시 버튼 스위치의 약자가 되겠어요. 보통 이제 색깔별로 구부러지게 되는데, 위치상에는 지금 여기 이 정도 되겠죠. 색깔마다 이제 뭐 정해진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PB0, PB1, PB2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푸시 버튼이다 라고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램프가 있습니다. YL, GL, RL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이 색깔을 나타내는 거고요. 램프를 얘기하는 건데, 옐로 램프, 그리고 그린 램프, 레드 램프, 그리고 화이트 램프. 도면상에서는 여기에 있네요. 이것도 이제 각 색깔마다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램프 할 때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캡이 있는데, 이 캡은 우리가 앞서 설명할 때 컨트롤 박스에 필요 이상으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은 홀 마개를 통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홀 마개를 쓰면 되고요. 자, 이제 팔각 박스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 팔각 박스는 영어로는 이제 정션 박스라고도 얘기하고요. 관들의 접속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TB1, 2, 3, 4, 5, 6, 6개가 있는데, 이거는 단자대라고 해서 터미널 브레이크라고 하거든요. 단자대에서 끝단 터미널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터미널에 이제 우리가 보는데, 얘 보면 4P가 있고, 그리고 10P짜리가 있죠. 10P짜리 어디냐? 여기 제어함 위와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터미널 5, 6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배관 및 비교 배치도의 자주 쓰는 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팔각 박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아까 우리 봤을 때는 J라고 써 있고 동그라미 그려진 거죠. 전선관이 분기되는 거, 나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기되는 곳에 사용하고, 박스에 기구를 취부해 사용할 수 있고, 박스 안에서 전선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선관들이 보통 쓰는 게 이 모양이고요. 전선관들을 이제 연결시키고 이 안에서 그 전선들을 접속하고 빼고 뭐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자, 컨트롤 박스는 우리가 앞서 봤던 거고요. 뭐 1구짜리, 2구짜리, 3구짜리를 볼 수가 있고, 25파이의 기구를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지름이 25mm 된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뭐 푸시보드 스위치, 셀렉트 스위치, 뭐 램프, 부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전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선에다가 나중에 컨트롤 박스를 연결할 건데, 이 사이에 전선관들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전선관마다 사용되어지는 커넥터가 있는데, 뭐 왼쪽 같은 경우는 PE관,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플렉시블 CD관에 사용하는 커넥터들이에요. 이런 걸 사용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단자대 터미널 브레이크인데, 제어함에서 전선에
인입과,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과 인출이 되는 걸 사용을 하고, 전원의 인출, 뭐 인입, 부하의 인출에 사용하고, 기구의 대체용으로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단자대의 이제 기본 구성은 뭐냐면, 전선에 접속하고요. 여기 연결을 하면은 이 사이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을 연장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큰 도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도면의 가운데 부분, 제어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 순서는 그 제어판 내부 기구 배치도 이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CCB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배선용 차단기라는 뜻을 가진 애고요. 말 그대로 기구를 조작할 때 차단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EOCR이라는 건데 얘는 12P, 배선용 차단기도 12P를 사용합니다. EO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전류 차단기라고 해서 만약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회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가 과도한 전류가 흐를 경우 이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류 차단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퓨즈인데 퓨즈 같은 경우도 차단기 역할을 하는 건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다른 건 다회용,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은 퓨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끊어지면 교체를 해야 되는 일회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X1, X2 이렇게 써진 건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기호를 X1과 X2라고 합니다.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스위치가 아니라 자동 스위치, 또 전자적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가 들어왔을 때 스위치가 닫히고 열리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그 원리 같은 경우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전자석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타이머가 있는데요. 이제 타이머도 이제 타이머 릴레이라고 표현해서 뭐 시간에 맞춰서 동작하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왔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스위치가 닫히는 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떨어지는 그런 이제 타이머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MC라는 게 있는데 전자 접촉기입니다. 얘도 이제 릴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스위치인데요. 좀 더 큰 용량의 전기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큰 용량의 전기가 들어왔을 경우에 대한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봤던 TB5와 TB6 10개, 그러니까 총 20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는 단자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자대 같은 경우에는, 제어함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400이고, 420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가로가 400이고, 세로가 420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9개에서 12개 정도의 그 소켓을 사용해서 이제 과제를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제를 푼 모습이고요. 똑같은 과제는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제를 완성하면 되겠어요. 여기 외부에 있는 배관들하고 연결한 거, 그리고 연결을 해서 내부 제어함을 하고 다시 여기 이 단자를 통해서 아래쪽 출력 쪽에 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구의 내부 결손도 및 구성도입니다. 각각의 이제 소켓에 대한 또는 뭐 기구들에 대한 내부 이제 결손도가 나와 있는 건데요. 학생들이 만약에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만 만약에도 헷갈리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결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이제 각각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쳤고요. 시험지를 이제 한번 쭉 둘러봤어요. 뭐 모르는 내용도 있고 아는 내용도 이해가 가는 내용도 있고 할 텐데 우리가 이 강의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쭉 끝까지 갔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보게 된다면은 좀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고 내가 해야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고생했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